안녕하세요, 슈케입니다. 피해게임3 7화 리뷰 시작합니다. 6, 7, 8을 들고 온 저택팀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은 낙원팀이 붕괴하게 됩니다. 근데 왜 같은 욕을 해도 장동민이랑 홍진호랑 스티브이에는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 편견이겠지만 진짜 깡패 같은 워딩처럼 들려서 깜짝 놀랐지만 욕먹을 만한 플레이는 맞기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티브이에는 자네팀이 어부지리로 점수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 그냥 자네팀이 낙원팀의 카운터를 준비해갖고 그대로 들어맞은 느낌이 컸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택팀이 빨간색과 같은 다른 색들을 골고루 가져갔다면 자네팀도 못 먹는 경우가 발생했을 텐데에 대한 아쉬움인 거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은 뭘 내도 영인판이었다는 걸 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딜러페의 기준이 크다고 말하는 것도 전략보다는 운빨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0점이 차이 나자 이제 꼴등팀을 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장동민의 옆에서 놀라는 리액션 찰진 시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역할극 하듯이 장동민이 낙원팀에 감정이입하면서 그쪽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2승 1패 노릴 거라는 걸 예측해버립니다. 장동민의 독재 플레이가 아니었던 장면도 하나 더 나왔는데 악어가 1승으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니 바로 1승으로 가자고 악어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어 스에와 진아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8랑 6, 7, 8에 대한 항의를 하자 진아는 그쪽이야말로 100이랑 0을 왜 같이 쓰냐는 말을 하므로 상대팀의 의도를 아직도 파악 못한 게 티가 났으며 0은 무조건 100이랑 같이 나와야지 라고 스에가 말하는데 무조건이란 거 없는데 너무 단정 지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진아가 스에한테 묻자 스에가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이것도 이해 못하는 팀이면 설명해줄 가치가 없어 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니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꽂아버립니다. 제 주관입니다만 이 장면은 무례한 솔직과 꽃밭 솔직의 말다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실수 장면이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악어 또 게임 이해 못했네 라고 생각했지만 게임 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덱은 나중에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시스템인데 악어처럼 숫자에 대한 설명은 초기 룰 설명 영상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오픈카드가 빨강인데 초록 11로 이길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의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게 행운처럼 다음 오픈카드랑 맞아떨어져 결과는 맞았으니 다행이었죠. 이미 승리에 거의 가까워진 장동민 팀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적의 플레이로 낙원팀을 견제합니다. 우승 예측마저 안전하게 6, 7승을 모두 가져가 안전하게 디펜스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을 장동민이 항상 먼저 제시하고 나머지를 이해시킨다는 점이죠. 이미 판을 다 짜놨습니다. 저택이 6승을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한방에 역전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4승으로 바꿉니다. 이 선택에 다들 놀라게 되죠. 이때 장동민의 4승을 썼다고 곱하기 3이 너무 웃겼습니다. 여기서도 장동민이 이런 4승 전략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전략이 있겠다라고 리스펙해주는 모습이 좋았던 것은 그들의 전략도 무시하지 않고 데뷔하겠다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장홍란의 대결 장면에서 깔린 익스트림 웨이즈 노래는 더 지니어스에서 아주 유명한 BGM이죠. 이어지는 멜로디, 더 지니어스 대표 부금이 깔리면서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는 역사적인 연출을 해줍니다. 뭔가 근본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바이벌 뽕이 찼습니다. 여기서 장동민이 홍진호를 보면서 도발하고 그런 심리를 읽힌 것 같은 홍진호가 이미 심리전에서 패배하고 말아버립니다. 진짜 여기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간지났습니다. 이번 4라운드에서는 김경란이 승리를 했는데 뭔가 김경란은 다른 두 팀을 제끼고 이기고 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동민은 나의 목표는 낙원의 몰락이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어왔다고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택팀이 아직도 타팀이 무슨 생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저택은 안중에 없거든요. 5라운드 허성범이 1승을 생각하고 있자 장동민은 예측을 위해서 2승을 미리 해야 나중에 부담이 덜어진다고 바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비교적 낮은 숫자로 나가서 2승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허성범에게 괜찮다, 변수가 있고 다른 팀들도 다 약해진 상황이다 라는 걸로 멘탈 코치까지 해줍니다. 이런 압도적인 교수법과 코치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분량이 거의 삭제되어 버리는 게 단점입니다. 결국 허성범도 자신의 예측과 잘 맞았다면서 2배로 큰 점수를 벌어옵니다. 여기서 게임은 터졌죠. 그리고 마지막 빠니의 커닝 페이퍼 장면도 너무 귀여웠고 자네팀이 첫 순서로 0을 내는 작전도 정말 놀라운 플레이이긴 했습니다.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던 중 빠니가 초록 15를 유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김민아의 멘탈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 김민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걸 한 10에서 15분 동안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김민아가 아직 어떤 모험을 펼친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게 확률이 더 낮은 모험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걸 생각했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진아는 유일한 내 편 김경란을 데스매치에 안 보내려 하지만 김경란을 눈에 불을 켜고 견제하고 있던 충주맨에게 돈으로 쓸려나갑니다. 그 와중에 김경란이 자기 자신을 투표한 것에 대한 상당한 리스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리더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데스매치는 브릭 빌드였습니다. 보드게임 우봉고가 떠오르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재밌게 변형해서 아주 재밌지만 어려운 게임, 그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출구의 불가능 찾기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좌우 그림을 반전시켰을 때 모습이 안 맞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 겪는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그걸 빨리 캐치해낸다는 것에 대해 서출구가 각성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상황이면 관찰하는 데만 시간 쏟기보다 뭐라도 하나씩 만들면서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서출구가 4점을 먹자 유리사가 꼴찌는 안 해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위축되게끔 긴장하게끔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요소로 보입니다. 유리사의 강점이죠. 결국 히든 정답인 불가능을 찾아낸 유리사가 승리했고 한 끗 차이로 용기를 내지 못해 김경란이 탈락하고 맙니다. 마치 더 지니어스 3 하이언즈 데스매치가 생각나는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서출구가 이번 데스매치 패배하면 서바이벌 다시 못 나올 것 같다는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게임2에서 세미파이널 때 이진영에게 너무 쉽게 털리고 난 후에 이번 데스매치에서 주원규 빠니에게 한 번 더 털렸고 여기서 다시 털리면 서출구가 말한 대로 개인전에 본인의 능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지는 거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7화까지 리뷰 달려봤는데요. 매주 2주에 1화씩 나온다고 하니 이번처럼 1시간 분량은 아닐 것 같고 최소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까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시간 분량으로 나오면 진짜 감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